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때로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처럼 느낄까요? 왜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상처로 힘들어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탐색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정신과 육체, 개인과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몸은 심리적 상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심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적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바로 연결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거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단을 형성하고 문명을 이루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독한 개인으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류가 각자 도생하는 강인한 개인주의자들의 집합이었다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가 찬양하는 소위 강인한 개인주의는 사실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는 왜곡된 형태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개성과 고립을 의미하는 개인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개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타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진정성과 애착입니다. 진정성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 우리의 진짜 감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직감과 감정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반면 애착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특히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님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그들만의 한계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역시 상처받은 존재였기에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대물림하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너 자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사랑받거나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생존이 걸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는 길을 택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동반자를 원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립되기를 원치 않으며 더 큰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스로의 건강과 존재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만약 당신의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물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보며 병명을 진단하고 약을 치는 데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 식물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어떤 조건, 즉 어떤 토양과 햇빛, 물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수많은 질병과 이상 행동의 목록에 진단명을 붙이는 대신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종종 망가진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시인이자 예언가였던 레너드 코어는 노래했습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마음이 있고 그 아래에는 결코 나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근본적으로 망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모습 아래에는 상처 입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온전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치유란 부서진 조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파편들 아래에 묻혀있던 본래의 온전함을 다시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애 첫 3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진 아이들은 반대로 첫 3년 동안 충분한 사랑과 안정 속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힘든 일을 겪게 된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세계관과 자신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의 어원은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즉, 트라우마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내면, 즉 정신과 육체에 남겨진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전쟁, 쓰나미, 부모의 죽음,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훗날 그들의 삶의 기능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작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는 아이를 바로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조언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부모들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학대나 사랑의 결핍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무시당하는 경험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부모에게 안겨 보호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어미 고릴라나 곰에게 새끼의 고통을 무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간 부모들에게 아이가 울다가 지쳐 잠들도록 내버려 두라고 조언해왔습니다.
아이가 안아달라고 우는 것은 단순한 응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이고 생리적인, 생존의 필수적인 욕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욕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트라우마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났어야 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즉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아이는 몇 가지 절대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애착과 연결에 대한 욕구입니다. 부모에게 안기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아이가 무언가를 노력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예쁘거나 말을 잘 듣거나 똑똑하거나 성공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마라거나 슬퍼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자유롭고 자발적인 놀이에 대한 욕구입니다. 놀이는 아이의 뇌가 발달하고 세상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이는 내면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에 기록됩니다. 한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 고립된 여성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평균보다 무려 9배나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분비될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일 있어? 이야기 좀 들어줄까? 라고 따뜻하게 물어온다면 당신의 스트레스 수치는 즉시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서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면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암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세포에 생긴 질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암발병은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겪어온 가족관계, 사회,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예로 들어볼까요? 의학계에서는 대부분의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본태성이라는 말은 사실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잠시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발음해 봅시다. 영어로는 하이퍼텐션입니다. 하이퍼텐션, 즉 과도한 긴장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고혈압은 그 사람의 삶에 너무나 많은 긴장이 존재한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신경계를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하는 상태. 이것은 어쩌면 한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유년기의 상처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치가 점령한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아였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저를 길 위에 낯선 기독교인 여성에게 맡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6주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보호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에게 활짝 열려 있고 가장 연약했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저는 강연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집에서 출발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갈까요? 그 순간 제 기분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내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술가인 제 아내가 스튜디오에서 창작 활동에 몰두하다가 남편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엇이 촉발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71년 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한 살배기 아기의 상처였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제 내면이 속삭였던 것입니다.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 살배기 아기의 그 깊은 상처가 순식간에 현재의 저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본질입니다.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여전히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치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 아래에도 변치 않는 온전함이 존재합니다. 치유는 무언가를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본래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누군가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나 깊은 슬픔은 어쩌면 채워지지 못한 어린 시절의 욕구, 여전히 울리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오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힘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과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